없다 이야기야. 에버랜드를 가고 야구장에 가고 뭐 콘서트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봐줄 수가 없죠. 친구 생일에 가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저거 할 뻔했어요. 오늘 수업 없앨 뻔했어요. 왜요? 다행이다. 아니, 감기가 막 아파가지고 오늘 11시 반 수업은 없앴거든요. 11시 반 수업은 없애고 얘 수업을 이제 첫 번째 수업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안 할까 하다가 보강 잡을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꾸 바꾸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런데 하나 그게 있어. 28일이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화요일이네. 너네랑 상관없네. 28일에 수업을 안 할 예정인데. 자, 몇 번? 14번. 어? 34번. 1034번? 14번. 1014번. 근데 나도 그 28일날 쉬는 사유는 좀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유예요. 무슨 사유냐면 우리 와이프가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자기네 회사에 회식하는데 자기 회식 좀 참가하게 해달라고. 애엄마잖아요. 애엄마다 보니까 회식이 있어도 맨날 참가 안 하고 집으로 와서 애들을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밤에 일하니까. 자기는 지금 회식을 몇 번째 빠지고 있다고. 이번 회식은 좀 참가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내가 애를 봐야 돼서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야 그래도 애를 놓고 회식에 가는 건 그렇지 않냐?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자 1014번. 자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거 문제는 오래 안 걸리겠다. 무게중심좌표가 G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래. 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쌤. 그건 알고. 얘 몇 콤마 몇이야? 2,3. 얘 얼마야? 마이너스 1,3. 네. 말도 안 되는 그림이지만 또 두 점이 주어졌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저기가 주어졌을 때 x1이랑 그게 뭘로 해야 돼? x1, x2, x3. 어차피 순서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얘를 x1으로 하고 얘를 x2, 얘를 x3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 어차피 다 더할 거잖아. 무게중심 더할 때. 더할 때는 순서대로 더해야 되니? 막 더해도 되지. 그거 말고 그 방정식 볼 때. 요 점이랑 요 점이래잖아. 네. 기울기를 구했어. 기울기가 얼마였어? 0이네? 네. 그럼 y는 0x 0x 요 점으로 해도 되고 요 점으로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똑같아. 그럼 요 점으로 해도 요 점으로 하면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y는 3이네. 이것도 직선이죠. 네. 경훈이 숙제 해왔니? 네. 경훈아 파이팅 하자. 송이한 족밥이야. 씨방 새끼들은 다 네가 이겨. 자 또 16번. 내가 조금 불안한 것은 영석관 친구들은 불안해요. 그냥 영석에 요번에 올해는 뭐 족밥 애들이 갖기를 바라는 수밖에. 근데 내가 지금 올해 고3 졸업한 애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공부를 꽤 잘했어요. 부용고등학교에서 100점 맞은 횟수가 100점 안 맞은 횟수보다 더 많았으니까. 아니, 부용 중에서 100점 안 맞은 횟수보다 100점 맞은 횟수가 더 많았는데 걔랑 나랑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3등급을 못 찍었습니다. 3등급을 못 찍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게 뭐냐면 걔가 머리가 막 좋았던 애는 아니야. 근데 뭐 했던 애? 성실했던 애. 부용고 시험지가 엄청 쉽잖아. 부용중이 엄청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했어. 근데 딱 했는데 그 해에 영석고 애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 그거랑 맞물려서
근데 그 형아가 학교 내신은 3을 못 찍었는데 요번 수능 내신은 3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형이 아니야. 근데 영속고 그 당시에 영속고 애들이랑 붙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속 내신 대비를 할 거면 영석을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왜? 노력을 했음에도 수학을 막 못하는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패배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냥 바로 정시로 돌려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 영석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씨. 그렇지만 송현이랑 송양 부용에서는 준비를 웰던하게 준비했다. 이제 가자. 했던 애가 실패를 하고 오진 않죠. 걔네들은 내신에서. 자, 뭐 영석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번에 잘 봤네? 네, 저 잘 봤어요. 너 몇 점이야? 82점 맞았어. 그래? 근데 요번 시험 점수는 3등급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토탈 4등급이야. 왜? 중간고사 망쳤잖아. 그치. 막 이런 식이야. 자, 보세요. 시험지가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경쟁자가 빡셌다는 거지. 자, 다음에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 좀 너무 누구 질문이야? 아쉬운데 좀 이런 거 질문하는 건. 야, 우리가 어떤 직선을 만들든 어떤 직선이든 간에 직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X절편과 Y절편으로 삼각형을 만들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직선이든 간에 X절편과 Y절편으로 삼각형을 만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은 결국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과 높이가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뭐 하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 그러면은 Y절편은 어떻게 구해? X에다가 0 집어넣어. X에다 0 집어넣으면 3Y는 K니까 Y는 얼마야? 3분의 K겠죠.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거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거니까 Y에 0 집어넣으면 X절편은 누가 나와? 그럼 얘네가 뭐일 거야?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죠. 근데 이거 절편 음수 나오면 양수로 돌려야 돼. 왜? 길이에는 음수가 없어. 이게 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변의 길이는 X절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 길이가 마이너스 3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라니까 이거 다 양수고 양수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얼마?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넓이인데 그 넓이가 얼마래? 넘버 3. 그럼 K제곱은 얼마야? 36. K는 얼마다? 6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수학 선생님들한테 가서 쌤 이건 고등학교 문제인가요? 중학교 문제인가요? 이건 중2 문제죠. 그래서 아쉽다고 하는 겁니다. 또 유형 5가 어려워요. 족밥 같은 문제라 어려워하시는군요. 진짜요? 자, 경훈아, 우리가 어제 넓이의 이등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찌해야 한다? 그 원의 중점을 그죠? 원의 중심을 직선을 지나면 이등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죠? 대각선의 중점을
직선이 지나기만 하면 다 2등분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랑 넓이를 2등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절묘하게. 그런데 쉽게 2등분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다? 중심. 한 꼭지점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든 상관없어. 한 꼭지점을 지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뭘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 한 꼭지점과.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는 거야? 한 꼭지점과 요 변의 중심을 지난다. 아니면 요 꼭지점을 지나면 요 꼭지점과 여기에 중심을 지난다. 뭐 이런 방법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시겠죠. 어쩌다 보니까 얘 무게중심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는데 점 A를 지나야 되잖아. 점 A를 지나야 되니까 누굴 지나야 돼? 3,3을 지나고 그 다음에 누굴 지나야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A를 지나니까 BC의 어디를 지나야 돼? 중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BC의 중점은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죠? 네. 더해가지고 B와 C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얼마? 2, 마 2 아니야?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만 만들면 되네. 경훈씨 기울기 얼마입니까? 2, 마 2가 몇 콤마 몇이 된 거야? 3, 3 요 점을 지난데 x의 증가량 얼마? 아우. 1 개새끼야. 아, 빼낸 거예요? 더 아. 증가량인데 아. 그럼 네 키가 161에서 173이 되면 너는 키가 얼마나 자랐니? 그러면 더해가지고 334 정도 이러겠 거야. 증가량인데 자 1, y의 증가량 얼마? 5. 그래서 기울기는 5죠. y는 5. 요 점을 지나든 요 점을 지나든 상관없어. x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직선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얼마? 이렇게 되겠죠. 어떤 점으로 해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A는 5고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마 7이겠네. 됐어요? 네. 자꾸 오늘 왜 수업하기 싫고 자꾸 아무튼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너는 할 거 없잖아. 너네가 뭐 연애를 기똥차게 하고 있니? 저 이거 미래의 여자입니다. 씨발. 얘랑 결혼할 거예요. 그런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게임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니? 뭐 게임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내 인생. 난 솔직히 그렇다. 게임해도 행복하지도 않아. 재미는 있어. 난 지금도 스타거든? 나 진짜 할 일 없으면 막 스타를 컴퓨터 8대랑 나 혼자 막 되게 정신없어요. 8명이 쳐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걸 몇 분 동안 버티는지 게임을 해. 내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어. 그러면 키보드랑 마우스를 쉴 수가 없거든. 존나 한 20분 동안 존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진짜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딱 게임이 맨날 지겠죠. 그럼 8명은 졌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딴 거예요. 그런 게 게임하는데 그 순간 재밌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이겨보겠다고 너무 오래 하잖아? 그럼 또 현타가 와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미안. 그만 얘기할게. 본질을 잃는 것 같아. 그냥 열심이라는 부사가 존나 원래 강한 거다. 엄청 세게 해야 되는 거다. 공부합시다. 미안해요. 또 어디? 숙제? 여기는 이제 우리 범위가 아닌데?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그죠? 그럼 다 한 건가?
후회하지 않도록 멋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로 정했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딴 걸로 정했으면 딴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하지 않았니? 266쪽 할 차례요. 어디야? 266. 뭐니? 너무 말을 똑같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템포를 잃었어.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 자, 우리는 이제 좀 알고 있을 거야. 수학 공부를 좀 했으니까. A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A랑 C는 부호가 같아. B랑 C도 부호가 같아. A, B, C의 부호가 다 똑같네. 그지?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A, B, C 부호가 다 똑같을 때 이 직선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볼 때 누구를 알면 편해요? A. 우린 보통 직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걔네들을 찍 읽으면 필요한 직선을 가장 정확하게 그립니다.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이어버리면. 그러면 여기 x절편은 얼마일까? y에다가 0 넣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겠죠? y절편은 얼마겠니? y절편은 c야? x에다 0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플러스겠지? 얘네들 둘이 부호가 똑같으니까 플러스겠죠? 그럼 얘는 뭐야? x절편도 마이너스, y절편도 마이너스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요? 2사분면도 지나고 3사분면도 지나고 4사분면도 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A랑 B는 부호가 달라요. 근데 B랑 C는 부호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X절편과 Y절편은 똑같잖아. 아직 다르지가 않죠? X절편과 Y절편은 똑같으니까 얘는 뭐겠어? 야, A랑 C는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야. 얘는 B랑 C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면 X절편 플러스 Y절편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겠네? 얘는 1, 3, 4를 지나겠죠. 얘는 B가 0이래. B가 0이면 얘가 없네. 그죠? 그 다음에 A랑 C는 부호가 똑같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B가 없으니까 AX는 마이너스 C고 X는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C죠? 그러면 A랑 C가 부호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는 플러스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이런 식의 된 직선은 Y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X가 마이너스니까 어떤 직선이야?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어렵진 않지 않을까. 근데 돈으로 환산하면 좀 힘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달에 1년에 6,000번데 한 달 일하면 월급으로 500꼬치인데 그 돈으로 뭐 하지?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돈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이지만 사실. 근데 일단 사업을 하고 뭘 하더라도 먼저 그렇게 일부터 해서. 자, 얘 한번 답내보세요.
대기업이 근무 조건이 빡세다는 것도 옛말이에요. 어떤 노동법이 있어요. 그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곳은 대기업일까요? 영세기업일까요? 염색이요? 대기업이죠. 영세기업은 그런 단속이나 규제 같은 것들을 일일이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기업들은 뭐야? 따박따박 다 보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룰을 지킵니다. 그럼 영세기업은 어때요? 야근인데 왜 야근 수당 안 주세요? 뭐야? 네가 해야 될 일을 늦게 한 거라서 야근한 건데 네가 뭐 돈을 더 달라 그러면 어떡해? 아, 너 그냥 일하지 마. 영세하니까 그런 룰들도 잘 안 지켜요. 와, 족같네 그러고 나오고 뭐. 그럼 뭐 고발하면 또 이렇게 조사가 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대기업들은 절대 그런 게 안 되죠. 나를 그냥 잘라? 아예 그런 걸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야근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 줘요? 당일에 책정해 드려야죠. 그거 다 하시고. 자, 그만해야 돼. 그만. 공부해야 돼. 신도 나가. 머리랑 주둥이랑 따로 놀아요. 자,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P점을 지난대요. 봐봐. 여기에서 얘를 직선이라고 하기에는, 직선이라고 고정하기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 누구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 미지수? 그죠? K라는 미지수 때문이야. K라는 미지수 때문인데, 얘가 이 K의 K 값이 막 변할 때마다 직선이 변할 거 아니에요? 예. 네가 아무리 변해도 너는 무조건 어느 한 점은 지나 라고 하는 그 점을 찾아 달래요.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좌표를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한다야. 어떤 느낌이 들어? 음식. 항등식 느낌이 들죠. 아, 그래? 그럼 이거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야? K의 값에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가 있는 놈으로 묶고 K가 없는 놈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K가 있는 애들로 묶으면, 전개해서 잘 묶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y의 K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요거 전개한 거랑 요거 전개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없어? K가 없는 애들은 누구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바라봐줘서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요 새끼가 어찌 돼야 돼요? 0. 0. 요 새끼도 0이죠. 예.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이야? 쌤 이런 식도 성립해야 되는데 이런 식도 성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을 뭐하면? 연립. 연립하면 어떤 x값과 어떤 y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근데 얘네들을 연립한 것은 또 뭐라 그랬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 요것도 뭐예요? 이것도 얘도 뭐야?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니까 얘도 그래프 그리면 직선이야. 얘도 그래프 그리면 뭐야? 직선이야. 직선과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을 연립했어. 그럼 연립해서 나오는 해는 뭐라 그랬니? 교점이라 그랬죠. 이 두 직선의 교점. 뭐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2번 직선이 있으면 요 교점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 쌤, 직선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식은 무슨 식이야? 0. 두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쌤 A라는 직선식이 있고 B라는 직선식이 있어. AK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누구를 지나? A와 직선 A와 직선 B의 그렇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쌤 있잖아요. 뭐 y는 3x 플러스 1이랑 0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0 요 두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라고 했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x 플러스 1의 k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헉! 이거는 무슨 식이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도 해석을 해야 되고 작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연립도 해보면 어떻게? 이거 연립하면 이거 0 되니까 x는 3i죠? x에다 3i 집어넣으면 얼마야? 6i-y-5는 0이지? 그러면 5i가 5니까 y는 1이네. y가 1이니까 y에다 1내면 x는 3이네. 아,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누구를 반드시 지나? 3,1을 반드시 지난다 라고 답도 내릴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얘에 대한 해석, 이런 식의 작성. 여기도 써져 있잖아요. 봐. 뭐 혼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고 K를 곱해서 또 이렇게 한 요것도 직선이고 요것도 직선이죠.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직선은 0이라고 한다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건 중학교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이게 고등학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고등학교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때는 전혀 배우지 않는 거예요. 자, 329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현진아, 깜빡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런 직선도 있고 요런 직선도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요.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걸 괜히 배운 게 아니라 여기도 xy 말고 무슨 문자가 있어요? m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m이라는 문자가 있어 봤자 우리는 m이라는 문자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m이랑 관계없이 지나는 점. m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m으로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걸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m이랑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네. 그죠? 그래야지 m값에 관계없는 항등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는 얼마고 Y y는 얼마야? 1 아, 너는 누구를 지나는 직선이야 일단? Y과 1 막 변할 수 있지만 너는 마이너스 1,1은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건 판단을 하셔야 돼. 아, xy 말고 미지수 한 개 있어도 어떤 점 하나를 지나는 건 내가 찾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xy 말고 미지수 하나 있어도 난 네가 어디를 지나는지 반드시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냐? 이 문제를 푸는데 봐봐. 그냥 이거를 모르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이런 직선이겠죠. 여기서 하나 또 가르쳐 줄게요. 몰라도 돼요. 알아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선행하는 건데는 몰라도 돼. 근데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은 알아야 돼. x 플러스 y는 그냥 5라고 했어. 얘는 x절편과 y절편이 그냥 얼마야? 5죠? y에 0 넣어도 5, x에 0 넣어도 5,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지금 x 더하기 저기 마이너스 2 이항하면 어때? 이거지? 그냥 요런 직선이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직선은 그냥 뭐야? x절편도 2, y절편도 2죠. 그래서 고학년 형아들은 그냥 그리십니다. 저런군요. 고마워. 그러고. 자, 이런 직선인데 얘가 지금 누굴 지나야 돼? 마이너스 1,1은 무조건 지나야 되죠.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 자, 그러면 얘가 몇 삼면에서 만나고 싶대? 1삼면에서 만나고 싶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나는 것이 1삼면에서 만나는 겁니까? 여기서 만나면 딱 y축 위에서 만나면 이걸 1삼면에서 만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봐. 요거랑 또 누구랑? 요거와 요거 뭐면 되겠어요? 사이면 되지 않을까, 직선이? 그래서 저 직선을 한번 정리해보면 저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플러스 1이지. 그죠? 그러면 요 m값은 무엇을 결정하는 애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기울기를 결정하는 애네. 근데 요 때는 1삼면에서 안 만난대. 근데 이거보다 조금만 낮아지면 1삼면에서 만나죠. 요거보다 조금 높아지면 1삼면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를 누구라고 하고 K라고 하고 이때의 기울기를 P라고 한다면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K보다 크고 P보다 작은 게 되겠죠. 1삼면에서 만나려면. 맞아? 그러면 얘가 몇 콤마 몇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얘가 얼마니까 0,2였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 P는 얼마입니까? X의 증가량이 얼마? 1. Y의 증가량이 얼마? 1.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야?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요점하고 요점하고니까 X의 증가량 얼마? 마이너스 1에서 2 되면 X의 증가량은 3. Y의 증가량은 1에서 0 되니까 여기가 2,0이니까요. 마 1. 그럼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범위를 다시 쓰면 예쁘게 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일련의 과정이 조금 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위권 이상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 선생님 근데 어. 그 기울기 할 때 그러니까 K보단 크고 P보단 작다가 K가 밑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내리막이라서 얘는 기울기가 음수겠죠. 기울기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져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어떤 게 기울기가 큰지 잘 모르겠어. 항상 요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큰 겁니다. 교점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얘가 요 교점을 기준으로 요 두 직선이 요 점을 기준으로 요 교점을 기준으로 두 직선이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큰 거야. 얘는 기울기가 작은 거야. 알겠니? 이거는 사실은 너무 명확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수능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도대체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걸 헤맬 수도 있는데요. 그걸 보는 것은 교점의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대한민국 1타 수학 강사 현우지 씨한테 배운 거. 근데 저게 유용할까 싶었는데 유용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우지는 대기업이고, 그죠? 저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현우진에 비하면 영세 기업이지. 자, 이 문제 해결하시면 만점. 엑셀런트 합니다. y는 mx 플러스 2가 몇 콤마 몇을 반드시 지나요. m값에 관계없이 0,2를 반드시 지나죠. 네. 나는 0,2를 반드시 지나.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고 하면 근데 누구를 5,1과 2,3을 5,1과 2,3을 여기를 이은 뭐? 여기를 이은 선분. 여기를 이은 선분 이렇게 있는데 요 이은 선분과 만나도록 이래. 그러면 만나는 시작은 누구겠어? 만나는 제일 처음 이렇게가 만나겠죠. 이거 이렇게가 만나겠죠? 만나는 제일 기울기가 큰 애는 누구야? 이렇게 만나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m값이 저기서도 기울기잖아요. 네. 그죠? 네. m값이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누가 기울기가 커? 이렇게 하니까 얘가 기울기가 큰 거죠. 교점의 오른쪽이 위가 된 게 얘니까.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x의 증가량이 얼마인데? 2인데 y의 증가량이 얼마야? 1이죠.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니? 2분의 1이네. 그럼 2분의 1이 기울기가 제일 클 때고 기울기가 제일 낮을 때는 누구야? 요 점과 어느 점을 지날 때야? 요 점을 지날 때죠.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면 x의 증가량이 얼마고? 5고 y의 증가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이쪽 기울기는 얼마야? 요 범위일 때 저 선분을 무조건 만나게 되겠죠. 알았니? 이제 여기 문제에서 여기도 직선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도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 직선의 교점과 점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풀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얘네 둘이 뭐 하시면 돼요? 연립.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저 두 직선을 연립하셔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교점을 찾으세요. 그죠? 그럼 요 점도 지나고 누구도 지나. 이 콤마 2도 지나지. 지나는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직선도 구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옛날에도 풀 수 있었던 방법이잖아. 맞아? 그럼 이것 옛날에 풀 수 있었던 방법이라면 오늘 새롭게 추가된 방법은 뭘까? 미시수에 대한 상공식. 그죠? 얘를 뭐 하는 거야? 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누굴 곱하고 K를 곱하고 다시 여기다 누구를 더하면 더해서 는 0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방정식은 뭐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누구를 지나야 되니까 이 콤마 2를 지나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x랑 y에다가 2랑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에다 2 집어넣고 x에다 2, y에다 2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k 마이너스 3은 0이네. 아, 그럼 k가 얼마구나? 3일 때구나. 그죠? 그럼 k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찌 되겠다? 3을 곱하면 6x-3y-1 더하기 x-y-3은 0.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y죠? 이항해 버리십시다. 마이너스 4y를 이항하면 플러스 4y는 얘랑 계산하면 얼마야? 7x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뭐 y는 4분의 7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씩 정리할 필요 없어요. 누구도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7x.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y.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는 0.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꼭 이런 모양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 마육이라고 했는데 이거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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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K가 3일 때지 않았니? 아 저거 마일 곱하기 3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여기가 마 3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니? 7x 4y 마 6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저기 그 K의 괄호친 부분이 0이 되면 K는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만약에 야 도현아, 너 있잖아, 너가 가진 돈이랑 내가 가진 돈이랑 곱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을래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도현이의 제안을 딱 듣고 좋은데? 곱하면 돈이 존나 늘어날 거 아니야. 쌤 얼마 있어요? 나? 2만원. 그랬더니 도현이가 난 한 푼도 없는데 이러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가진 돈은 빵원이죠. 근데 내가 2만원이 아니라 내가 1억을 갖고 있었어 봤자 나 1억 있어, 우리 맛있는 거 존나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난 한 푼도 없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내가 가진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우리는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K가 0이면 얘가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관계없는 식이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K가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관계없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K가 얼마가 되든 무조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0을 곱해서 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저 안에가 그 대입했을 때 0이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0인 걸 모르지 않아요?
뭔 말이지?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0 곱하기 얼마니까 k의 값에 관계없는 식이 돼버릴 거 아니야. 네네. 그 다음 질문. 그러면 그 저거를 식으로 방정식으로 만들 때는 미지수 그러니까 x, y를 살려두잖아요. 어. 대입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k 값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k 값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k 값을 뭘 해도 똑같이 나요?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쵸? 얘가 0이 되는데 얘만 0이 되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는 아니고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은 k의 값에 관계 없는 식이 되죠. 그럼 k를 그죠? 그냥 빼는 거예요? 그렇죠. k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얘가 0이 돼서 얘가 그럼 이만큼이 0이 될 거 아니야. 네. k에 관계가 없는 것은 맞지만 얘 때문에 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식이 안 성립할 수도 있지. 그럼 이게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k에 관계 없는 식만 되는 게 아니라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누구도 0이어야 돼? 얘도 0이어야죠. 둘 다 0이면 k를 빼도 되고. 네, 뭐 k에 관계가 없어지니까요. 둘 다 0이면 그러면 저 왼쪽만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면 이 식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얘는 0이라서 이쪽은 0이 되는데 얘는 3이 되던데요. 이게 성립을 안 하잖아요. 성립을 안 하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알았니?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해보시고 가죠.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않았다면 하나를 더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망했어요.
알았어? 맞고 깜짝 놀라는 거. 어이 맞았네. 빨리 돼가지고. 경훈이 맞았어? 네. 뻥치지 마. 진짜요. 시험이나 한번 볼까? 언제요? 지금? 지금요? 짧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건가? 풀었어? 아버님이 답안지 다 가져가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어? 해줬어요. 채점해 보라고? 자, 가져가 줬습니다. 가고 싶잖아요. 쌤. 응? 근데 어허, 기울기가 마육이면 어허. 1그 맞았어? 맞았으면 가져. 1 콤마 마이너스 나 조금만 기다려. 1 콤마 그러니까 저 직선 그 항등식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얻은 거랑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요 놈의 기울기가 6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줘야 돼? 6이 돼주게 하는 K값을 찾아야죠. 그러면 이게 그냥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제 근데 얘의 기울기,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대? 마육 6. 마육.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 2k 마이너스 3y. 그죠? 그 다음에 x는 얼마야? k 플러스 4x겠죠? 뒤에는 기울기랑 관련이 없어. 상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k 마이너스 3y는 이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x겠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겠니? 2k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겠지. 얘가 기울기인데 얘가 얼마가 나와라? 마육 6이 나와라. 그럼 이거 이쪽에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12 마이너스 12k 플러스 18이지. 이걸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2k니까 11K 11k 얘 넘겨주면 22. k는 2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k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k에다 2를 대입한 요 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죠. 이렇게 풀라는 게 새롭게 배운 방법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빨리 답만 내야 된다 그러면 뭐 하시는 게 빨라? 요거랑 요거랑 뭐 하시면? 연립하시면 교점이 하나 팅팅 뜨겠죠. y는 마이너스 6에 요 교점이 세모 콤마 네모라면 x 마이너스 세모 더하기 네모. 이게 제일 빠르죠. 빠르긴. 다만 모두 한번 익숙해져 보자라는 의미야.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법을 배워봤으니 이것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요 원리가 지금 이거의 원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건 중요해. 그건 그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랑 이거랑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본 거예요. 원 때 더 익숙해지자. 직선은 대안이 있어. 근데 대안이 더 심플할 수도 있어.
답 맞았어 풀었던 거?